14세기 후반 고려의 바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틈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온 왜구들. 무고한 백성들은 살육당하고 마을은 불탔으며 곡창지대는 약탈당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의 현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불을 다스려 왜구를 물리치겠다는 집념 하나로 낯선 기술인 화약을 찾아 헤매고 마침내 성공시켜 고려 바다의 판도를 뒤바꾼 영웅. 그의 이름은 최무선.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집념과 과학기술의 승리, 최무선과 진포대첩 속에 숨겨진 절규와 희망,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추적합니다. 절망의 바다를 희망으로 바꾼 영웅의 위대한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세기 중엽 고려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기였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는 내부적으로 권문세족의 수탈과 무신들의 전행,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왜구와 홍건적의 끊이지 않는 침략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왜구, 즉 일본 해적들의 침략은 고려의 해안가를 무차별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약탈하고 백성을 살육하며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야말로 뼈아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려군은 왜구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왜구는 해상 기동력이 뛰어났고 좁은 배에 올라탄 채 육지로 침투하여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고려의 전통적인 방어 체계로는 왜구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절망했고 국가의 존망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의 등장이 고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인물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무선. 그는 원래 학문을 익히던 문인이었지만 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유린당하는 고국과 백성들의 참상을 목격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력으로는 왜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약이라는 미지의 강력한 무기 개발에 생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화약은 당시 원나라에서 극비리에 개발하여 사용하던 최첨단 기술이었고 고려에는 화약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최무선의 화약 개발은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화약의 재료인 염초질산 칼륨의 제조법조차 몰랐던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약 개발만이 왜구의 침략을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사제를 털어 전국을 돌며 화약 전문가를 찾았고 마침내 중국인 장인 이원을 만나 화약 제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원에게서 화약 제조법의 핵심을 배운 최무선은 이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염초를 만들기 위해 온갖 풀을 태우고 잿물을 걸러내는 고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폭발 사고와 부상이 뒤따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념은 마침내 빛을 발했습니다. 1377년 최무선은 고려 조정의 화약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화통도감이라는 화약 무기 제조관청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통도감에서는 최무선의 지휘 아래 각종 화약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을 발사하는 대장군포와 차세대 병기인 지자총통, 천자총통, 적선에 불을 지르는 화전, 그리고 연기가 나는 포탄인 심포와 육통포 등 다양한 종류의 화약 병기가 속속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고려가 왜구에 맞서 싸울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단순한 화약 개발을 넘어 이를 실전에 적용할 다양한 무기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최무선이 화약 무기 개발에 성공할 무렵에도 왜구의 침략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380년 왜구들은 무려 500척에 달하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진포, 오늘날 금강 하구에 침입하여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도 토벌에 나섰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고려 조정은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무선은 아들 최해산을 비롯한 장수들과 함께 전함 수십 척에 자신이 개발한 화포와 화전, 화통 등의 화약 무기를 싣고 진포로 출전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고려 수군은 왜구 선단을 향해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불화살과 엄청난 폭발음을 내며 날아가는 포탄은 왜구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구의 선단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왜선들이 침몰했습니다. 진포대첩은 고려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리였습니다. 최무선의 화약 무기가 왜구의 압도적인 해상 병력을 섬멸한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500척에 달하던 왜선 대부분이 불타거나 침몰했고 왜구의 세력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진포대첩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고려가 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최무선의 성공은 단순한 화약 개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화약을 만들고 그 화약을 사용하는 화포를 제작했으며 화포를 싣고 왜구와 싸울 전함까지 건조했습니다. 그야말로 화약 무기 체계의 모든 것을 구축한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진포대첩 이후에도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 무기들은 이성계의 황산대첩 등 육상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우며 왜구 격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무선은 평생을 바쳐 왜구를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의 집념과 불굴의 의지는
고려를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일군 고려 왕조의 멸망과 조선 건국을 지켜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아들 최해상과 그 후손들은 조선시대까지 화약기술 개발에 기여하며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습니다. 최무선의 이야기는 한 개인이 품은 굳건한 신념과 피나는 노력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던 도전을 통해 그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발자취는 고려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꽃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